2012년 3월 14일 밤 10시, 한 대학생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 중고 거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도착했고 갑자기 나타난 또 한 명의 남성이 민지의 입에 손수건을 갖다 댔고 민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민지는 실종됐고 5년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5년 동안 민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민지는 서울의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1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해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민지는 새 휴대폰이 필요했습니다. 2년 넘게 쓰던 아이폰은 배터리가 금방 닳았고 화면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학기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민지는 중고거래 앱을 열었습니다. 신형 아이폰을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검색했습니다. 신형 아이폰, 직거래.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판매자는 미들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래 후기가 12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평가였습니다. 민지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3일 후 약속이 잡혔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밤 10시. 장소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판매자가 집 근처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조금 불안했지만 후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반, 민지는 가방에 돈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구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말 밤이었지만 이 일대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으로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옷 입고 있어요. 밤 10시 정각. 민지는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습니다. 혹시 아이폰? 네, 맞아요. 남성은 가방에서 아이폰 박스를 꺼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외관이 깨끗했습니다. 화면을 켜봤습니다. 정상 작동했습니다. 좋네요. 돈 드릴게요. 민지가 가방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민지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쏘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을 휘둘렀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남성이 다가와 민지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두 남성이 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민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서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바닥 한쪽에 낡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테이프로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풀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봤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신 차렸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왜 저를?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병 하나를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은 3평 정도였습니다.
벽은 시멘트였습니다. 문은 철문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환풍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더 건장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손목을 풀어줬습니다. 발목은 그대로 묶어두었습니다. 물 마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집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남성은 민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넌 이제 여기서 일해야 돼.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남성은 비웃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남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지는 움찔했습니다.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아무도 못 찾아. 너 휴대폰은 이미 버렸어. 너 부모님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찾아.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구조를 기억했습니다. 남성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남성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민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과 국이었습니다. 먹어. 민지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기가 두려웠습니다. 밥은 평범한 흰쌀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몇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국도 마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남성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낯선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야. 민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정장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고 정신이 흐려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고 한 달이 하루 같았습니다.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기억은 조각났고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정신이 흐려지면 손님이 오고 깨어나면 또 밥이 있었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저 살아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약물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났는지 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민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정신이 흐려질까? 왜 기억이 사라질까? 그날 민지는 밥그릇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밥에 약탄 것 같았습니다. 밥과 김치에 약을 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이었습니다. 국에 약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국을 마시지 않겠다고. 민지가 그동안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남성은 민지가 밥 먹는 것을 크게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성은 밥을 놓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남성이 나가자마자 민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국을 조금씩 배수구에 부었습니다. 국물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국을 다 버리고 민지는 빈 그릇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남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빈 그릇들을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절 먹었네. 남성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릇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지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정신이 몽롱해졌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멀쩡했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국에 약물이 들어있었다고. 그 약물이 민지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다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손님이야. 민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님.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지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약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항하면 안 됩니다. 국을 안 먹은 게 들통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강제로 먹일 것입니다.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정신이 몽롱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정장 남성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소처럼 약물에 취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장 남성은 만족한 듯 방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갇혔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약물을 먹지 않으니 의식이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민지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에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 약물이 민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국은 절대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매번 국을 몰래 버렸습니다. 배수구에 조금씩 부어 버렸습니다. 남성들은 눈치채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점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약에 취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 밀실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하루에 3번 밥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 범인들의 행동 패턴, 문이 열리는 시간. 약물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약에 취한 것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남성은 민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멍이 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범인들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남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이곳에 온 손님 중 처음으로 민지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남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이 취한 것처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남성이 나간 후에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민지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조그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30대 남성은 다시 왔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와 민지를 보더니 또 물었습니다. 아직도 멍이 안 없어졌네요. 민지는 약이 취한 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남성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남성이 나간 후 민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성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약에 취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범인들이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부탁이에요. 저 여기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남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민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남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신고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는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민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민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다음에 제가 올 때, 제가 나갈 때 같이 나가요. 밖에 제 차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남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간만 채우고 나갔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3일 후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범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평소처럼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남성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40대 범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복도 끝에 있어요. 남성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잠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민지의 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몰래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남성이 나왔습니다. 민지를 보고 눈짓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며 남성을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30대 범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민지에게 손짓했습니다. 기다리라는 신호였습니다. 남성이 먼저 현관으로 갔습니다. 다녀갑니다. 30대 범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문을 반쯤만 닫았습니다. 민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30대 범인이 TV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사이 민지는 재빨리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 11시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성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요! 둘은 주차된 차로 뛰어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남성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뭐야? 40대 범인이었습니다.
민지가 없어진 걸 발견한 것입니다. 범인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빨리 출발해요. 남성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요. 세 번째 시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남성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40대 범인이 차를 향해 뛰어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범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건물도 멀어졌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렸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성이 차를 세웠습니다. 허름한 모텔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남성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부디 무사하시길.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남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성의 차는 떠나갔습니다. 민지는 모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그 지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민지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방 하나요? 네, 3만 원이요. 외지의 허름한 모텔이라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5만 원을 건네고 잔돈 2만 원을 받았습니다. 203호 쓰세요. 민지는 열쇠를 받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민지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탈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범인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모텔 주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민지는 강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작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2만 원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ml 물 한 병을 사고 잔돈을 받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주무시는 게 분명합니다. 민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초조했습니다. 부모님께 빨리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연락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절친한 친구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친구는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고는 새벽 시간에 걸려온 처음 보는 지역 전화번호였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5번째 전화를 시도했을 때 친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지야.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라고? 너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나 납치돼서 감금돼 있었어. 뭐라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재빨리 들어가 알바생에게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지는 친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여기 편의점 앞에 있어. 빨리 와줘.
알았어. 30분만 기다려.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공중전화 부스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범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민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수상한 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알바생이 민지를 힐끗 봤습니다. 민지의 차림새가 이상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민지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차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흰색 소형차였습니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지의 친구였습니다. 민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민지를 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너구나?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도 울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 사람들이 나 찾으러 올지도 몰라. 민지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둘은 차에 탔습니다. 수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집으로 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집으로 가면 안 돼. 왜?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 알아. 내 신분증 다 봤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진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떡해? 너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집으로 가자. 차는 서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5년이 지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 안에서 민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수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5년이 지난 거야? 응, 민지야. 넌 2012년 3월 14일에 실종됐어. 그날이 화이트데이여서 내가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 지금은 2017년 9월이야.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5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몇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약물 때문일 거야. 민지야, 너 계속 약을 먹었다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알고 안 먹었지만 그 약이 기억을 지웠을 거야. 시간 감각도 잃게 만들었을 거고.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희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 너무 힘들어 하셨어.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시고 너를 찾아다니셨어.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 병원?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우울증으로 입원하셨어. 민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연락한 거야. 아니야.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집은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이불을 꺼내줬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약물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 범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그 장소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밀실, 그 남성들, 그 손님들,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국을 안 먹고 정신이 또렷했던 마지막 며칠의 기억이 중요했습니다. 민지는 범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40대 남성, 30대 남성, 그리고 그 건물,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밀실, 철문, 배수구, 그리고 손님들,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 민지를 도와준 30대 남성,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양심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범인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것입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민지는 낯설었습니다. 야은 얼굴, 창백한 피부, 멍든 몸. 이게 정말 자신일까요? 민지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수진이 깼습니다. 민지야, 잠 못 잤구나. 잠이 안 와. 아침 먹고 경찰서 가자. 수진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민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밀실에서 먹던 밥과는 달랐습니다. 오전 9시 둘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지는 수진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경찰관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지가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납치 감금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지와 수지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사실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앉았습니다. 민지도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민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012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고거래를 하러 나갔다가 납치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7년이라고요? 그럼 네, 5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명단을 검색하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민지입니다. 1992년생이고요. 경찰관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다시 봤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 12월 실종신고가 되어 있네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난 실종자였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범인들의 인상착의, 감금 장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부터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의 일부터 설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약속, 편의점 앞, 손수건으로 입을 막힌 순간,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40대 남성 1명, 30대 남성 1명. 인상착의를 기억하시나요? 40대 남성은 키가 175cm 정도,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턱 왼쪽에. 30대 남성은 키가 180 정도,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몽타주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기억을 되살려 범인들의 얼굴을 묘사했습니다. 1시간 후 2명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감금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정확한 주소는 모릅니다. 하지만 건물 특징은 기억합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외벽이 낡은 시멘트였고요. 1층은 거실과 화장실, 2층은 방 3개였습니다. 그중 어느 방에 갇혀 계셨나요? 2층 맨 안쪽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철문으로 잠겨 있었고요. 경찰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탈출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차로 30분쯤 달렸어요. 그리고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감금 장소는 의정부 인근의 가능성이 높네요.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강력계 형사 박준수입니다. 형사는 민지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약물 투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음식에 섞여 있었습니다. 국에 약물이 들어 있었어요.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국을 안 먹었습니다. 몰래 배수구에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또렷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하셨네요. 그게 생명을 구한 겁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범행 수법, 피해 내용, 목격한 다른 피해자 여부. 민지는 기억나는 대로 모두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갇힌 방 외에 다른 방은 못 봤어요. 손님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밤마다 왔습니다. 다양한 남성들이었어요. 대부분 중년이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직된 범죄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감금, 약물 투여, 중범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물로 다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밤에 탈출했기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로 이동한 경로는 기억났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같이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범인들이 도주하기 전에 체포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긴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동대가 소집되었습니다. 민지와 수진도 경찰차에 동승했습니다. 경찰차 3대가 출발했습니다. 의정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차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경찰이 함께야. 30분 후 의정부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경찰차는 민지의 안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 저 집 같아요. 민지가 가리킨 곳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외벽이 낡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건물 포위하라. 후문 쪽도 차단하라. 경찰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형사와 기동대원 5명이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당황하는 목소리,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입한다. 기동대원이 문을 부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꼼짝 마! 1층 거실에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봤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2층 확인!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40대 남성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체포되었습니다. 걸물 수색 시작! 경찰들이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2층 맨 안쪽 방, 철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열쇠! 경찰이 1층에서 발견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발견! 구급차 요청! 형사는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탈출한 후 새로운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민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들이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약물, 휴대폰, 수첩. 수첩에는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형사가 민지에게 왔습니다. 범인 2명 모두 체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구출했고요. 민지 씨 덕분입니다. 민지는 안도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범인들이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범인들을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10명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지 외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은 풀어졌습니다. 몇 명은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곳? 다른 조직에. 형사는 즉시 다른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건 더 큰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민지의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연락하십시오. 5년 만에 따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5년 동안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형사가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강북경찰서 박준수 형사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님 민지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침묵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우리 민지를 찾았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시간 후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민지가 맞구나. 네, 아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버지는 민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찾아다녔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좀 가지세요. 따로 방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지와 아버지는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 건강검진부터 받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셔. 네가 사라진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 우울증으로 입원해 계신다. 민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아니야.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도 곧 좋아지실 거야. 오후 3시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민지는 병실로 갔습니다. 407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민지가 왔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커졌습니다. 민지? 엄마!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민지구나.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온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납치, 감금, 성매매 알선, 약물 투여, 여러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범인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주범은 징역 15년, 30대 공범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민지는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후 우울증이 호전되었습니다. 3개월 후 퇴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대학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민지를 받아주었습니다. 2019년 3월 민지는 다시 캠퍼스에 섰습니다. 학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학생들도 낯설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27살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지의 사건을 아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삶이었습니다. 친구 수지는 여전히 민지 곁에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함께했습니다. 민지에게 수지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점차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가끔 그 밀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민지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민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2023년 민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늦게 된 졸업식이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민지는 학사모를 썼습니다. 민지는 이제 28살이었습니다. 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고 거래의 위험성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지를 도와준 그 30대 남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민지는 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2017년 3월 14일 중고거래를 하러 나갔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날입니다. 만약 그날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공공장소를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친구와 함께 갔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였습니다. 민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중고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만나라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거래를 취소하라고.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2012년 3월 14일 밤, 한 대학생이 사라졌습니다. 5년 후,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겪은 일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방심이 큰 비극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고 거래를 하실 때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재처럼 용기를 낸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